질투,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숨겨진 동력, 그리고 당신은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 호기심 많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5단계의 깊이 있는 지식으로 내려가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감정 중 하나를 해부해보는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질투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네, 우리 모두 느껴봤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그 불편한 감정, 소리 없는 독이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비난하거나 텅 빈 말만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질투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이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때때로 타인의 성공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할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질투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영원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1단계, 알려진 것들의 표면. 가장 명백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질투는 가장 흔한 형태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직업, 연인 재능을 보면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나도 저것 갖고 싶다고 속삭이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 표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측면은 끊임없는 비교 게임입니다. 요즘은 이게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삶이 무한히 전시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넘길 때 느껴지는 작은 씁쓸함, 타인의 행복이 내 삶을 조금 더 초라하게 만드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가장 보편적인 예시는 친구의 멋진 휴가 사진을 보는 겁니다. 물론 친구를 위해 기뻐하겠지만 솔직히 말해본다면 고통스러운 클릭이 느껴질 겁니다. 순식간에 평온함을 앗아가는 즉각적인 비교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세 번째 기본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질투는 거의 항상 불공평하다는 느낌과 함께 찾아옵니다. 단순히 그는 그걸 가졌고 나는 못 가졌네가 아니라 왜 그만 그걸 가졌고 나는 못 가졌지? 불공평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기원은 놀랍도록 오래되었고 우리의 진화적 유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비교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두 원시 인류를 상상해보세요. 만약 한 명이 이웃의 동굴이 더 안전하거나 사냥감이 더 많다는 것을 봤다면 그 질투의 찌릿함은 죄가 아니라 경고음이었을 겁니다. 뒤처져서 죽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자원을 찾도록 재촉하는 신호였죠. 그것은 생존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욕망, 비교, 불공평함의 감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질투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표면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면 그 아래에서는 어떤 비밀스러운 동력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2단계, 숨겨진 메커니즘.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큰 발견이 있습니다. 질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질투는 거울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공허함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키는 고통스러운 거울인 셈이죠. 이것을 아는 것에는 놀라운 2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질투가 거울이라면 동시에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만 감히 추구하지 못했던 것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친구가 부럽다면 그 질투는 아마도 친구의 해변 사진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많은 자유와 모험을 간절히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질투를 나침반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닻이 되어 당신을 묶어둘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파괴로 이어질 원한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신호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분명한 예시는 직장 동료의 성공을 비판하거나 폄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실 그 비판은 동료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좌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명성과 행복만을 해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가 실행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바로 사회적 비교의 규칙이죠. 이 규칙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뇌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 유일한 기능은 사회 집단 내에서 우리의 가치와 위치를 끊임없이 측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한가? 나는 중요한가? 나는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현상은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었고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최신 모델을 샀고 이제 당신의 폰은 낡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당신 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당신의 비교 대상뿐이었죠. 그리고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질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양성 질투, 베닝 엔비인데 이는 감탄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더 나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다른 하나는 악성 질투, malicious envy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뇌의 흥미로운 프로그래밍 오류, 즉 인지 편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로섬 게임의 오류라고 불리죠. 이 제조상의 오류는 타인의 성공이 마치 케이크처럼 한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완전히 비논리적인 믿음입니다. 누군가 큰 조각을 가져가면 당신은 더 작은 조각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당신이 이기려면 다른 사람이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신 전략이 있는데 불교 심리학에서 무디타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기뻐함 또는 공감적 기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악성 질투의 찌릿함을 인지했을 때 멈추고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 기뻐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근육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자동적인 반응을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사실 타인의 질투에 대한 두려움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습을 형성했습니다. 악마의 눈 개념이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좋은 소식을 공유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매우 오래된 민간 지혜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질투가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지하는 것은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나 타인에게 질투를 유발할 때나 더 신중하게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질투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다음번에 질투를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대신 그것을 진단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놀랍도록 해방감을 줍니다. 이는 독처럼 보이던 것을 약으로 자기 이해를 위한 안내서로 바꿉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힘은 막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다면 단단히 준비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짜 혼돈으로 변하니까요. 3단계 현실의 혼돈. 이제 큰 논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논쟁은 이것입니다. 질투는 항상 늘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때때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힘일까요? 한편으로는 고대 철학에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질투를 대죄이자 영혼을 파괴하는 부식성 감정이라고 부른 진영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자들에 대한 질투가 혁명과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의 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핵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투를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하는 개인의 내면 평화 추구와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 사이의 갈등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널리 퍼진 인기 있는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말이죠. 이 생각은 사회에 존재하는 출발점의 불평등, 특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좋아하는 하나의 신화를 폭로하게 합니다. 오직 불안정하고 평범하거나 나쁜 사람들만이 질투를 느낀다는 신화 말이죠. 그것은 위안을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신화에 매달리는 심리적 이유는 그것이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낙인 찍으면 우리도 질투를 느낀다는 불편한 진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매혹적인 역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문화는 광고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이 욕망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인 질투를 비난하고 낙인 찍습니다. 이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거의 철학적인 딜레마가 됩니다. 시민들이 불만족과 끊임없는 비교에 잡아먹히지 않으면서도 야망과 발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개념의 피상적인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조언이 실제적인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기하는 윤리적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가 질투를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축하하고 이용한다는 방식 말이죠. 마케팅의 상당 부분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짐으로써 당신이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팝니다. 그들은 타인의 질투를 고급품처럼 판매합니다. 항상 혼란을 야기하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같은 것일까요? 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이며 그 차이는 핵심적입니다. 과거에는 이 단어들이 더 자주 혼용되었지만 현대 심리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시기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주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반면에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이죠. 이 모든 혼돈은 질투를 인간 조건과 직접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아마도 전문적 인정이나 타인의 예술적 재능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 질투를 느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동물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가능한 삶을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상상하고 비교하는 이 능력은 우리를 거의 영구적인 불만족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인간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질투는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전장이며 사회적 역설이자 명확한 답이나 정해진 진영이 없는 심리적 딜레마입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남으셨군요.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전문가들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4단계 전문가 지식. 이제 전문가들만이 아는 심층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확한 번역은 없지만 우리 모두 느껴본 적 있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샤덴프로이데, 샤든프로이데. 샤덴프로이데는 문자 그대로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경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성 질투를 느끼고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우리 뇌는 보상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쾌감을 느끼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가 질투를 느낄 때 그 감각을 신체적 고통과 같은 영역에서 처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본의 연구자들이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사용하여 이를 발견했습니다. 강렬한 질투를 느끼는 것은 당신의 뇌에 있어 마치 한 대 맞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픕니다. 이제 이 주제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잊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입니다. 질투에 대한 그의 성찰은 압도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싸움에 숨겨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질투를 진정성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질투할 때 우리 자신의 존재, 즉 우리만의 고유한 삶을 구축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삶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반영물,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거의 반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도 있습니다. 바로 질투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죠. 일부 인류학자들은 극도로 평등한 사회 구조와 공유를 강하게 강조하는 특정 수렵 채집 부족들이 질투를 거의 사라지게 할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히 다르고 다소 파격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질투를 변질된 존경심의 한 형태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고통이나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에 대한 좌절감에 의해 납치된 존경심입니다. 이제 과학 연구에서 나온 직관에 반하는 한 가지 세부사항입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상충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양성 질투를 느끼는 것이 실제로 특정 작업에서 우리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력을 날카롭게 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질투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파괴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우리의 직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질투의 한 형태가 실제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더 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여러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마지막 전문가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양성 질투와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악성 질투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뇌스캔 결과에 따르면 악성 질투가 바로 뇌의 통증 영역을 활성화하는 질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로 선택하는 질투의 종류가 우리 뇌의 경험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원한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편하더라도 동기부여와 극복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부사항은 우리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복잡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질투는 한 얼굴을 가진 괴물이기를 멈추고 스위치와 레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변모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최후의 개척지를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5단계 마지막 개척지. 이제 우리는 추측과 경이로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는 감정공학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첨단 기술이나 약물을 통해 우리 뇌 속의 악성 질투를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100년 안에 어떻게 진화할지 상상해보세요. 만성적이고 고통스러운 질투가 또 다른 의학적 상태로 취급되는 사회 말이죠. 그것이 더 행복하고 협력적인 세상을 만들까요? 아니면 경쟁하고 발전하려는 우리의 근본적인 충동의 일부를 빼앗아 갈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은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신경과학은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뇌에서의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꺼야 할지 또는 그 경험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는 말해줄 수 없습니다. 과학이 멈추면 철학이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질문은 질투란 무엇인가에서 의식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질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로 바뀝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화적 오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현기증나는 철학적 함의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질투가 우리가 보았듯이 비교와 타인과 분리된 자아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면 질투의 궁극적인 치유책은 그 자아, 즉 에고의 해소일 수 있습니다. 불교와 같은 전통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만약 질투가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병의 한 증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미래와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덕분에 작은 마을의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과 즉시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질투를 위한 온상, 웬추앙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 수준에서 질투를 관리하는 법, 즉 국가 간, 사회 계층 간, 문화 간의 질투를 배우는 것이 대규모 분쟁을 피하고 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여정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인 마지막 아이디어를 남깁니다. 질투는 인간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충동, 우리의 야망, 성공에 대한 우리의 정의,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이 어둡고 원시적이며 감히 드러내지 못할 감정을 기반으로 한 정교한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함께 우리의 하강은 끝났습니다.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린 놀라운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여정의 시작에서 친구의 휴가 사진을 보며 느끼는 그 단순한 찌릿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익숙하고 그렇게 흔하며 겉보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인 그 느낌 말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방금 탐구한 마지막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대비시켜 보세요. 바로 그 찌릿함이 인간의식의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조각이며 전 세계적 규모에서 우리 문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가능성 말입니다. 우리는 질투를 작고 부끄러운 개인적인 비밀로 여기던 것에서 자기 이해를 위한 나침반, 복잡한 사회적 전장,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 중 하나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질투가 신체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는 발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삶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발견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까? 어떤 답변이든 상관없이 이 탐험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시간, 관심, 그리고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가 대화로 만들어갈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이런 탐험에 열정적이라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아는 사람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유해 주세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매혹적인 답변은 항상 한 단계 더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번에 그 찌릿함을 느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